음식 드시고 시작하시죠. 비 오는 날 이 고요함이 너무 좋다. 밖엔 난리 부르스인데. 진짜 딴 세상이에요. 여기는 지금 또 이제 천둥 번개 치면 이 차단기가 떨어지고 여기 앞뒤 밭 농사 짓는 분이 도지로 농사 짓는 분이 트랙터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고 전봇대 여기 밭 가에 있는 걸 뽑아다가 우리 집 옆에다 갖다 부탁을 한 거야, 한전에다가. 지금 바로 여기에 서 있거든요. 그 미관으로는 안 좋은데 장점이 하나 있대요. 그게 이거 떨어질 일은 없대. 벼락 맞을 일은 없대. 아, 전봇대가 높아서. 전봇대가 맞아주는 거야. 그죠. 오, 네. 그렇구나. 네. 우와. 그거 가까이 있으면 다 싫다고 그러는데 또 그런 장점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저 옆에다 갖다 세웠는데 미관으로는 엄청 안 좋은데 저거 농가 그걸로 세운 건가요? 뭐예요? 이게 이제 전에부터 있던 건데 예, 농가 아마 그 전용인지 아무튼 뭐 이렇게 들어가는 전봇대가 있는데 개울가 쪽으로 전봇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 트랙터 돌기가 귀찮다고 괜찮다고. 세상에. 한전에다가 얘기해갖고 이쪽 뚝으로 우리 집 쪽으로 갔다가 올 봄에 옮겨 놓은 거예요. 여기는 진짜 한 뼘 땅 줄어드는 것 같고 집주인한테가 따져갖고 우리 그게 뭔 일이냐면은 이사 와갖고 제가 이사 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돌도 많고 여기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데 그리고 옛날 막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차로 한 차 다 갖다 버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크레인도 불러서 이렇게 다듬고 뭘 하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쓰레기가 몇 봉지 나온 거야. 이게 몇 자루가. 그거를 저 지금 여기 벚나무 잘라낸 그 옆에 이렇게 차 한 대 세울 수 있도록 약간 돌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네네. 이렇게 해놓은 게 그 밑에 쓰레기 자루가 지금 쌓여 있어요. 어머. 거기다가 푹 파가지고 거기다 다 갖다 묻은 거야. 나 어디 갔다 오니까 벌써 그렇게 하고 다 묻어 놓은 거야. 근데 그걸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다시 파내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내가 그래서 거기다 농사 거기 위에다가 식물 심어갖고 하면은 그거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거기다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돌을 그쪽으로 옮겨줘라 그 위에다가. 네. 그게 지금 돌 표시해 놓은 거야 그게. 아, 어머 나는 진짜 좋은 생각에 그게 네. 낫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란이 이 부엌이 물이 막 질컥질컥 나왔었다는 거예요. 이게 밭보다 여기가 낮으니까 낮아서, 이렇게 네. 이런 비가 오고 이러면 고여서. 예 물이 이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막 곰팡이고 습기고 막 엄청 전에 살던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오자마자 거기에 수로를 낸 거야. 이렇게 파내고 이쪽으로 좀 흙을 돋우고 수로를 냈더니 이제 그게 주인한테 가면 자기네 밭이 적어졌다고. 어머, 웬일이야. 밭이 줄어들었다고. 평수가 줄었다고. 그래갖고 이제 집주인 할머니가 그때도 뭐가 안 좋아갖고 이거 끌고 겨우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는데 와가지고 보러 왔더니 하도 와서 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이래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하고 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아우 죄송하다고 몰랐다고 그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그냥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기 쓰레기 묻는데 쓰레기 위에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한 거 하고 여기는 물이 질컥질컥 나왔다 하니 그것부터 그게 급선무인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 죄송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다니까요. 아니 평수가 줄었으면 그만큼 그거를 덜 내면 되지. 근데 농사 안 짓는 네. 사람들도 그래요. 땅 충격 문제 때문에 의가상해갖고 정말 살벌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 봐요. 재면은 이게 무슨 저기가 없잖아. 여분이 없이 그냥 금 하나 사이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밭 한 덩어리지만 금 하나 금은 이건 너 땅이고 이건 내 땅인 거잖아요. 그냥. 그래갖고 그 펜스를 치는데 1cm도 저기 안 하게 자기네 거기다 하는 게 아니라 메다인네 쪽으로 경계를 딱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다 마음이 상하고 그 마음에 같이 이제 오기 부리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메다인이는 그래도 나름 이제 여기서 공부를 했다고. 그게 이제 우리 꼭두각시 마음이라고 그랬어. 이제 이러고는 볼 때마다 인사하고
그 가까이 와서 농사 질 땐 할아버지 커피 한 잔 드릴까? 이제 이래갖고 커피도 한 잔 네. 주고.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인사하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오다 가다도 들어와서 차 한 잔 하고 가시라고 그러고 부르고 그렇게 계속 이제 한 2년 정도 하니까 할아버지가 얘네들이 싸가지 없는 애들이 아니네 하고는 지금은 되게 잘하세요. 네, 지금 사이좋게 잘 지내요. 지금은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이가 좋아져서 저번에는 뭐 사과값 잘 팔았다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아이고 다행이라고 그래도 그동안 계속 막 바람 불어서 사과 농사 망치고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져서 사과 농사 망치고 그래서 그동안 막 안 좋은 일 많았었는데 그래도 올해 이렇게 잘 돼서 그거를 다 만회할 수 있어서 잘 됐다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좋아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분 좋아하셨을 때 매다이니까 나 솔직히 할아버지 그때 우리 여기다가 이렇게 담칠 때 나 할아버지 안 보고 싶었어. 어머나. 할 얘기 또 하면서 그랬더니 씩 웃더래. 그래서 참 지혜로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말은 하되 예, 그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이게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예. 배워야 돼? 그러니까 머쓱해갖고 이 창문을 열어준 거야. 여기로 드나들으라고. 그쪽에 펜스 잘라갖고 창문을 열어주고 이제 이렇게 고리를 해놓고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게 고리를 해갖고 거기 감자도 와서 캐가라 옥수수도 따가라 사과 와서 이파리 딸 때도 이쪽으로 드나들으라.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쭉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게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할 때 우리 감정의 동물이잖아. 그리고 이 감정이 우리 색수상 행식에서 수거든요. 느낌이거든요. 그게 저장이 됐다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그런 비슷한 대상, 비슷한 상황,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게 또 나오는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거예요. 예. 그게 또 선입감이 되고. 예, 그래서 그게 좋게 작용을 하든지 안 좋게 네. 작용을 하든지 우리 느낌으로 저장되는 게 뇌과학에서는 감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쵸. 예, 이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저장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좋게도 안 좋게도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 뿐인 덤덤하게 저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일단 나를 먼저 알아준 거야. 아, 내가 여기 상대방이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휘둘려가면 안 되겠구나. 휘둘려가면 이게 이제 감정의 골이 생기고 그 이웃끼리 원수처럼 사는 게 얼마나 지옥이에요. 힘들죠. 네. 진짜 힘들어요. 눈만 열면은 보일 텐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옥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예요. 우리 옆집도 처음에 이사 오니까 그 통로에다가 개를 키워가지고 여름에는 이 비 오고 그러니까 냄새가 말도 못해 문도 못 열어놓고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앞쪽으로 옮겨갖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무로 담을 쌌어요. 담 쌓고. 진짜 요즘에는 그 반려견 문제 때문에 이웃끼리 또 원수처럼 지내는 반려견 집이 말씀하시니까 근데 그 집에 이제 집 계약을 하러 갔는데 세상에 구석구석마다 요만한 반려견들이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 충격이 그게 벌써 이사 온 지가 벌써 5, 6년이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 이 집이 정말 개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 구석구석마다 개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받은 그 상처를 그런 반려견이나 뭐 이런 게 푸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TV에 이렇게 소개되는 거 보면 근데 그거를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몇십 마리 고양이고 개고 막 이렇게 같이 더불어 사는데 난 그거 보기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법을 자꾸 이제 잃어버리고 동물하고 가까이 맞아요. 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람한테 상처받기 싫어서 얘네들은 나한테 싫다고 뭐 또는 뭐라고 뭐 대꾸하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존재들을 내가 어찌저찌 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니까 자존감이 이제 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사람 대하는 게 힘들고 자기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를 못하고 상처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바른 말과 행동을 못하니까 다른 대상한테 이제 그걸 쏟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집착하는 나중에 이제 그게 집착이 돼가지고 힘들은 그래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보기가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 난 정말 그때 충격이었어요. 아직도 그 충격이 남아있어. 어떻게 구석구석마다 개들이 튀어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어. 버려지고 다치고 정말 뭐 굶어 죽어가거나 너무 이제 힘든 상황에 처한 동물들이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방생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구해주거나 어떤 손길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살리려고 그거는. 영화를 거쳐서 제천을 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면 체리 형이 졸업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천에서 비비고 살았어야 됐었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정말 산골짜기에서 이거 자발적 고립도 아니고 뭐지? 이러다가 그래 다 이유가 있었어. 스님 만나려고 왔어. 기운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연결이 됐나 봐요. 그쵸.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공간에 있는 분들인데 예전에는 다 좋았어 사이가. 또 이렇게 같이 이제 그래서 이곳에 가면 같이 다 만나고 오고 이랬는데 몇 년 동안 내가 미얀마 갔다가 오고 나니까 사이가 완전히 있게 된 거예요. 원수처럼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네. 가면은 당연히 부딪힐 저기 얼굴들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지내니까. 그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저쪽에서 보고 있다가 자기가 피해가고. 그래 맞아. 그거 있어.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또 저기서 보고 있다가 피해가고. 나는 또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또 가야 돼. 이제 나는 원수진 상황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감정 그게 아니니까 나는 오면 다 볼 거다. 다 볼 거니까 둘이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이제 이렇게 나하고는 저기 감정의 어떤 뭐 상한 일이 없었으니까 그냥 나는 내 상황에 맞게 여기 만나야 될 일이면은 여기를 만날 것이고 여기 만나야 될 일이면 여기 만날 거고 나는 또 여기 오면 두 분 다 알기 때문에 난 둘 다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서운해 하지도 말고 뭐 저기 하지 말아라. 내가 선언을 했어요. 네, 거기는 바뀔 그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넌지시 예, 나는 난 다 좋다. 그쵸. 이렇게 여기 시골에 와서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서 너무 좋은데 이분은 이게 좋아서 내가 배울 점 같고 네, 또 맞아요. 이렇게 하고 예. 이분은 또 이게 좋아서 내가 네. 저기에서 나는 다 사실 같이 만나면 더 좋겠지만 아직 그게 불편하다 하시니까 나도 사실 중간에서 좀 눈치가 보인다. 네. 이제 이런 내 심정을 얘기할 필요도 있어요. 네, 그 얘기 저는 처음에 이제 따로따로 이분들 그러니까 저는 왔을 때 그 좀 자리 잡고 그때 엄마가 같이 계셔갖고 참 이런 게 쉽진 않았지만 음식을 차려서 우리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영화 보면 그 두 자매가 그 뭐지 음식을 차려서 평생 원수지고 살았던 사람을 그 화해하잖아요. 일단은 제천에서 그러고 살았어. 서로 나눠 먹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그 야외 식탁이 있어갖고 거기서 다 집에서 하나씩 들고 나와갖고 그리고 터놓고 살아갖고 이 음식을 가운데 놓고 나누는 것만큼 좋은 건 없다 생각해서 자연스럽죠. 만두 한번 해서 우리 이분들 다 불러서 한번 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이게 아니네. 섣불리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섣불리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야. 네가 뭘 알아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아직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그런 얘기는 했었어. 각자 우리 집에 와서 축하한다 이 동네 오셔서 반갑다 하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그거는 일종의 내가 먼저 너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저희는 여기 와서 그런 선언은 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생명들 나무들이며 풀들이며 여기 오는 뭐 산고양이들이 모두 다 나는 존중하고 살 것이다. 해치지 않고 그리고 저는 앞에 계곡이 있지만 우리 집이 맨 위에라서 거기에 비누 한 번 갖다 놓은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 파이프 묻고
허드렛 물은 다 쓰는데 내가 거기서 뭐를 풀어내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내가 참 조심하고 살고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는 다 했었어. 난 정말 이 작은 동네에서 마음 나누고 서로 마음 기대면서 잘 살고 싶다. 우리 다 60 넘어서 왔는데 사람은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고 사는 거잖아요. 정말 어렵다. 그거는 배워. 참 마음 많이 쓰이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집은 우리 집보다 10년 먼저 들어와 살면서 이미 자기네끼리 뒤지고 볶은 시간이요. 뒤지고볶고가 다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이 시간을 내가 2년도 안 돼 갖고 와서 섣불리 개입할 문제도 아니고 내가 혹시 잘못하면 잘난 척하고 보일 수도 있는 문제라 그래서 천천히 그러니까 그러려고. 일부러 어떻게 해주려고 막 애를 쓰지도 말고 그냥 상황에 맞게 그렇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나중에 후회 없고 걱정할 일이 네. 없을지. 제일 괴로운 이제, 거는 이 집은 저 집 이렇게 나보면 그럼 이 집은 원색적으로 하진 않지만 왜 저런 일이 있었다고 나한테 또 얘기하면 양쪽에서 그 얘기 듣는 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예. 창고 역할에서 이게 사실은 각자의 문제인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런 마음작용이 어떤 네. 결과를 네. 갖고 오는지 이제 나는 그냥 선지식 삼고 그때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그 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연고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있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먼저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제가 그 마을에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연고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서 있다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마을에서 이렇게 먼저 소식들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서 일부러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감정이라는 게 자꾸 그런 얘기를 2번, 3번 듣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선입견이 생기더라고요. 아유,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제가 어느 순간 그 선입견에 끄달려가서 피하고 있는 거야, 같이.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을 네.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하면 또 합리화시켜.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마을에서 듣는 사람한테 내가 또 일부러 다가갈 필요는 없지. 그렇죠. 예. 그런 게 그렇게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꼭 이래야지 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부딪힐 기회들이 자꾸 생겨요. 만날 기회들이. 근데 그거를 피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는. 네, 받아들였어요. 네. 내가 미리 선입견에 너무 이랬구나 그렇죠. 하는 거에 이제 피하지 않고 이제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의 어떤 왜 이런 말이 났는지도 보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은 왜 이런 뜻에서 말을 하는지도 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가까워지고 난 뒤엔 제가 그 마을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부러 막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나는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이 사람도 알고 있고 저 사람도 알고 있고 저기 사람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내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왜 몰래 이 사람 따로 만나고 이 그러니까 사람 따로 내가 내 만나고 마음이 이럴 있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뭐 먹을 게 생기고 그래도 이제 조금씩 거기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생기고 이제 뭐 인연들도 생기고 이제 손님도 오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드시러 오세요. 이제 하던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만 부른 줄 알고 막 왔어. 와 보니까 저 사람이 있네. 간다 그러는 거예요. 난 다음에 올게요. 이러고 이제 가려고 그래서 뭘 다음에 가냐고. 피하고 싶었지, 다음에 그 사람은. 오냐고. 저거 막 넉넉해서 나 혼자 저거 남으면 내가 또 이렇게 두고두고 먹어야 되니까 오신 김에 그냥 드시고 가라고. 뭐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러면서 그 자리에 자꾸 이제 합석을 그냥 막 일부러 막 계획을 해서 한 건 아닌데 네. 상황이 하다 되면.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의뢰껏 그랬고.
의뢰껏 이제는 부르면은 누구도 와 있겠지 하고 이제 각오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무슨 계산을 하고 그러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야 이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의뢰 뭐 이제 뭐 하나씩 들고 같이 와가지고 그래서 같이 어우러져서 맞아요. 예, 이렇게 먹는 거 나누는 이렇게 자리들도 갖게 되고 그랬거든요. 저 떠나고 나서는 다시 다시 원상태? 아니 원상태까지는 아닌데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길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서로 뭐 그래도 한 번씩 들러서 차도 마시고 이러는 관계가 됐는데 흐지부지 되기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이렇게 대놓고 부르는 거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도 예전보다는 등한시하는 거는 없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건 있어. 내가 이렇게 살면 이건 안 되지. 이 불편한 상황이 자기들 막 힘겨워는 하고 있어, 다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물꼬를 트는 네. 방법을 몰라서 이제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그치. 처음에는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자꾸 이제 맞아요. 쌓이면서 네. 예, 더 쌓이면서 이제 큰 문제, 마치 큰 문제처럼 이렇게 자꾸 자기가 각인이 되게 되는 건데 물꼬 트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사실 그렇게 물꼬를 트지 않고 자꾸 쌓아만 두면은 이게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치료하지 않고 큰 병으로 그렇죠. 예, 만드는 예, 거하고 예. 똑같은 이치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 일을 겪으면서 스님 이 공부도 하면서 우리 마음작용이 음. 왜 이런 걸 일으키나 봤을 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 몰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자기네 상황을 이렇게 곰게 안 만들어. 예. 빨리 해결을 하지.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 마치 수다처럼 느껴지고 이제 이러는데 이거 아니다 결코 그냥 우리가 막 아우 걔는 그래 쟤는 저러더라 여기서 멈춰버리면 수다예요. 근데 이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우리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처님 그걸 이야기하셨어요. 원인이 뭔지, 네. 소멸하는 방법이 뭔지. 이거를 우리 일상 생활 속에가 모든 게 이제 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법의 관점으로, 담마의 관점으로 이거를 들여다보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상황을 미리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올 수도 있는데 이걸 미리 방지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시콜콜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그 시시콜콜하다고 여기는 데에 원인이 들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하찮아서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은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폰의 여왕이라고 하는 무슨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푼돈이 큰 돈이 된다라는 이제 근데 그 주인공이 경보 선수야. 올림픽에서 메달도 땄어. 근데 경보는 이 올림픽 종목 같은 데서 별로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메달까지 땄어도 무슨 지원금을 받거나 누가 영웅 취급도 안 해. 동네에서. 알아주지를 않아. 생활고가 오는 거예요. 네, 생활고가 와서 쿠폰 있잖아요. 맞아. 네, 쿠폰을 모아서 장을 봐. 그래서 그 신문을 되게 많이 구독을 해. 그 쿠폰 모으느라고. 쿠폰 가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쿠폰 가지고 막 몇십만 원어치를 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쿠폰만으로. 이야, 네. 완전 능력자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되겠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또 동료가 생겼어요. 그 동료랑 조금 더 대범하게 가기로 해. 커지는구나. 커져요. 그래서 이 쿠폰의 근원지가 어딘가를 찾아서 다른 주까지 찾아가서 쿠폰이 왜 기한이 있잖아요. 네네. 기한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한이 만기가 되거나 이러면 그냥 폐기 처분을 하는 거야. 근데 그 폐기 처분하는 쿠폰을 왕창 사갖고 와서 경매로 반값에 팔아. 막 한 다발에 뭐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산 사람들은 그걸 갖고 100만 원치를 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막 팔려가.
그래갖고 무려 몇 천억, 우리 식으로 하면 몇백억을 버는 거예요. 몇 천만 달러를.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돈을 세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나 세탁을 해야 돈 돼. 세탁을 때문에. 한꺼번에 그 계좌로 막 돈이 막 오니까 그렇죠. 그것도 누가 또 알려줘. 이렇게 해서 이 방법으로 했는데 돈이 너무 이렇게 또 많이 쌓이니까 또 추적받을까봐 네. 이제 현물로 사서 그걸 현물을 팔으려고 그 현물로 미리 막 사놓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경락고를 빌려. 어머나. 그래서 막 보트 막 무슨 막 우와. 고급 자동차를 막 몇 대씩 사놓고 막 이런 정도로 대범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부럽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그 수 정도는- 있는 어떤 그 구조화된 얘기를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고 사람들이 쿠폰 하면은 다 시답지 않게 생각해서 그게 그렇게 결과가 올 거라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맞아. 많은 사람들은 그 신경을 안 써. 근데 어느 회사 그 쿠폰 발행 어느 회사에 그 쿠폰 갖고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방지하는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그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걸 추적 조사를 해. 그래서 막 우체국 검열단 그 우체국 검열단은 거의 뭐 경찰 수준 검찰 수준으로 거기는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체국 검열단 막 FBI까지 막 다 떠요. 우야. 그래갖고 나중에 잡아. 어. 그 2명을 잡았어. 그 이제 했는데 잡았는데 한 사람은 보석금으로 풀려나고 한 사람은 11개월을 살아요. 그걸로. 이거 처음에 신고하고 추적해 간 사람은 40년 당신들 40년 형 살을 거다. 최소한 40년 형 살을 거다. 막 그러는데 딱 딸랑 11개월만 살고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들은 작은 거 작은 네. 거는 하찮게 여기고 그렇지. 예, 여기에 사람들 눈길 주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진짜 이 작은 거를 갖다 하찮게 여기다가 나중에 이게 괴로움의 맞아요. 화의 근원이 돼갖고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크게 너무 예, 크게. 그래서 옛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소도둑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괴로움이 내가 진짜 괴롭다, 정말 너무 괴롭다라고 느끼기까지는 하인리 법칙처럼 네. 쌓였다는 거예요. 그치. 하찮은 것들이. 그래서 이 하찮은 걸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맞아, 우리가 맞아. 하는 이 알아차림이 내 맞아. 마음 감정이 일어나는 작은 것까지도 미세한 것까지도 알아차림을 하는 맞아. 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동창인데 이 다만한 사이로 이 옥수수를 심은 거야 경계에다가. 근데 자기 땅 쪽에 심었겠죠. 근데 동창이니까 무심코 그냥 옥수수를 몇 개 따먹은 거야. 근데 거기에 시식하면 그래 다 설치를 해놓은 거야. 해가지고 이걸 신고를 했어. 동창인지 동창인지 아니요 알고 신고를 알고 한 했어. 거야. 예. 어. 아니 다만화 살고 옆집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무심코 그냥 친구니까 뭐 어때 그냥 그런 이렇게 마음으로. 그냥 따먹은 거예요. 신고를 해가지고 100만 원 합의금이 나왔대. 근데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원수되는 그 옥수수를 100만 원 주고 합의를 봤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격으로 계속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그 이제 그 무를 심었는데 이걸 살짝 밟았대. 근데 또 신고를 해서 또 100만 원이 나왔어. 뭐야. 진짜? 응. 말로 하지. 그 원래 사이가 안 좋았구만 동창이라도. 어떻게 알아? 신고를 해. 아주 아니 그 웰라움 아파트 입구가 글로 돼 있잖아. 어. 감자를 이렇게 정식 밭도 아닌 그 길 주변에다 심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그 도로가 좀 좁거든요. 이 거의 이 그 농로 같이 돼 있으니까 거기 주 도로잖아. 그 아파트로 들어가는 그 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거를 다 이렇게 훼손을 했다고 소송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근데 그 주변 사람들 다 조금만 저거 해도 다 무조건 신고해서 아. 그 돈을 다 뜯어낸대. 근데 근데 친구 두 그 공장 아줌마. 뜯어내느라고 그런 예, 짓을 예, 하는구나. 예. 근데 두 부부가 똑같은 마인드로 똑같이 절대 그러다가 보면 나중에 주변에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이제 사람을 잃는 방법을 그분은 열심히 쓰고 있는 거야. 맞아 그 얘기 했어 그 입구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는 부부든 부모 형제든 뭐 자식이든 동료든 친구든 뭐 선후배든 사람 어떤 관계든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게 돼 있거든요. 내가 이 몸뚱이를 하고 이 마음씀을 하고 있는 건 이 하나겠지만은 대상과 위치에 따라서 우리는 도리가 다 달라요. 네. 그 도리가 다 다른데 본인이 그걸 경계를 안 짓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도리를 제대로 아는 거, 사람의 도리. 예, 사람의 도리라는 게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그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였을 땐 아내의 도리가 있는 거고, 남편일 땐 남편의 도리가 있고, 또 어느 저기에서는 자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 또 부모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식의 도리가 다르고 부모의 도리가 다르고 또 친구의 도리가 다르고 직장 동료로서의 도리가 다르고 선후배로서도 도리가 다를 것이고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맞게 말과 행동을 마음씀을 할 줄 아는 게 우리 사람의 도리라는 거예요. 네. 예, 그게 무너지면 그 경계가 모호해져 버리면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딱 하나 본 것 중에 가족도 타인입니다. 맞아요. 네, 그 제목의 책이에요. 네.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자기의 참 자아를 찾아가고 제대로 그 길의 하나인데 그 왜 대물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모르기 때문에 그 잘못된 그 생각으로 막 상처 주고 살았고 본인도 상처받았어. 근데 어쩌다가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면서 조금씩 자기는 정말 하찮고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집안에서 대접도 못 받고 그러던 사람인데 그 공부를 하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그게 너무 재미있고 이 사람은 행복감도 없었어 늘. 그러다가 자기를 파고들고 심리학으로 파고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세우는 과정 세워서 이제는 그 자기 경계를 확실히 지키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까지 가면서 중간중간 챕터에는 내 마음 돌아보기, 자기 점검하기 이런 게 나와서 그냥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아, 그거 보면서 제가 느끼고 깨달은 건 뭐냐면 아, 모든 괴로움이나 관계들 중에서 이런 거는 자기 자신을 확실히 몰랐을 때 나 치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을 감고 이 보이는 문을 닫고 이렇게 고요하게 내면으로 눈을 돌렸을 때 얘는 평상대로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늘 자기 일 하고 있었어. 근데 이 보이는 거에 마음이 가는 순간 얘가 잘 안 보이는 거거든.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닫고 이 문을 바깥으로 향하는 이 문을 닫고 안으로 눈을 돌렸을 때 이제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 어땠나요? 하고 물어볼 때 내가 만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아, 이렇게 내가 잡생각이 많은지 몰랐다. 맞아요. 몰랐던 거예요. 걔는 지 할 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은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이 보이고 들리는 대로 그냥 쫓아가니까 안 보이고 안 들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눈을 이게 바깥으로 내달리는 이 눈을 좀 닫고 잠깐만이라도 자꾸 마음, 느낌, 생각, 인식된 거, 기억된 거 이런 것들을 만나다 보면 내가 나를 이제 알 수 있는 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성격인지 어떤 성질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요. 알게 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너도 그렇구나. 너도 그랬구나. 너도 그래서 힘든 거구나. 이게 이제 알아져요.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이치를 이제 확연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와 너가 둘이 아니구나 라는 이치가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되고 나면 너에 대한 서운함이나 또는 속상함, 화남, 뭐 짜증 같은 게 확 줄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알 것 같아요. 머리로는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어떤 갈등에 부딪히면 나도 그런저런 생각이 없이 그냥 감정이 먼저 확 오르잖아요. 아직까지 마음에 힘이 안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알아차림에 힘이 안 생겼기 때문에 습관대로 그냥 감정이 끌려가는 그 거거든요. 감정이 확 앞서다 보면 내가 정작 해야 할 말은 하나도 생각이 예, 안 나고 맞아요. 그게 이제 너무 엉뚱한 굳으면은 말만 막 해대고 너무 굳은 상태로 우리가 업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까르마. 예. 그래서 삶의 버릇이에요, 이게. 그냥 삶의. 예, 그래서 진짜. 자동 오토매틱이야. 예, 그냥 맞아요. 그런 상황만 맞아요. 딱 보면 그냥 맞아요. 내가 아무리 이성으로 이러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있어도 벌써 우리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감정이 느낌이 저장이 됐다가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확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알아차림을 정말 순간순간 놓치지 말고 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때도 그냥 우리가 멍 때리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 멍만 때려서 안 돼요. 뇌를 쉬어주기 위해서 멍 때리는 것도 필요는 하지만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서 저걸 보면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를테면 우리가 바다 멍 때리는 거는 이제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고 있으면 그냥 어리석음 상태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좋다 또는 안 좋다 또는 어떤 뭐 추억이 됐던 뭐 기억이 됐던 생각이 됐던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현상들을 보면서 그 현상들까지 알아차림 하는 게 진짜 명상이거든요. 네. 그냥 멍해갖고만 있어갖고는 안 돼요. 멍한 상태는 일종의 무기죠. 예, 그러니까 네. 어리석음 상태인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새소리를 들을 때도 새소리를 들리는구나. 저건 무슨 새소리일까? 막 이렇게 하고 들으면 안 되고 들림 하면서 들으면서 일어나는 마음이 뭔지. 예. 이거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 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예. 이를테면은 지금 이웃집들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면 내 감정에 익숙해진 습관대로라면 걔 왜 그래? 그 사람 왜 그런데? 반응이 이제 이렇게 나가거든요. 못됐다. 착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분별심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니까 좋다 안 좋다로. 근데 내가 이렇게 좋다고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안 좋다고 표현하려고 하는구나. 단계에서 빨리 알아차림이 돼야 돼요. 맞장구 치려고 하는구나. 누가 지금 막 그 사람 흉을 본다. 그럼 나도 지금 맞장구 치려고 여기가 굼실굼실 맞장구 치려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 얼른 거기서 알아차림하면 입을 이제 닫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가기 전에 빨리빨리 알아차림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많이 그래도 마음에 힘이 생긴 상태예요. 확 안 끌려가고 나오지 않으면은. 그 상태만 가도 우리가 훨씬 후회하고 걱정할 일은 정말 절반 뚝 줄을 거예요. 그 힘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만 버릇이 안 들어서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버릇이 안 되니까 낯설으니까 힘들다라고 미리 얘가 지레 생각을 해버려서 우리가 거기에 또 놀아나. 그래서 항상 늘 하시는 분들 몇 년째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아니, 어려워요. 막 이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뭐가 어려워요. 뭐 무슨 바위덩어리 옮기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집을 지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알아주라는 것 뿐인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뭐가 힘들어요. 하나도 뭐 땀이 뭐 비오도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누구 말 막 밑이 빠지도록 힘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가 생각이 이 선입견이 안 해봤던 낯선 것에 대한 선입견이 힘들다,
어렵다 막 이렇게 미리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거기에 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님, 뭐가 올라고 그러면 그걸 방해하는 게 있죠. 못하게. 네. 똑같이. 그래서 그거 알아차림 하는 게 음. 법념처예요. 법념처. 네. 장애, 오장애 뭐 이런 것들 네. 예, 또는 뭐 오장애뿐만 아니라 37조도품 그 가지가지가 다 네네네. 있는데 그런 걸 자꾸 갖다가 끌어다 대면서 자기 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본능인 미리. 것 같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예, 게 예, 예.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알아차림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안 좋을 쪽이 좋은 쪽으로 자꾸 가려고 이렇게 에너지를 쓰면 그것도 점점 더 이렇게 에너지를 붙여가지고 예, 따라오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 반사작용처럼 내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동안엔 늘 이쪽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버릇된 힘은 야, 왜 거기로 가? 여기가 더 편하잖아. 여기가 더 익숙하잖아 하고 가려고 하겠죠. 관성의 법칙처럼. 관성의 법칙처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내가 딱 알아차림하고 이거 끊으려고 하니까 애별리고가 되는 거예요.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 애별리고 하면 뭐 사람과 사람 연인이 또는 뭐 무슨 친했던 친구 또는 뭐 가족이 헤어짐에서 오는 고통이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거는 근데 자연 성품의 그 법칙인 거고 내가 내 안에 어떤 안 좋은 버릇들하고 헤어질 때도 아픔이 있어요. 힘들다고 느끼고 어렵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지금 애별리고거든요. 이렇게도 빗대어 봐야 돼요. 나는 늘 왼손잡이였는데 아이고 뇌과학에서 양쪽 손을 다 쓰는 게 좋대. 그래서 오른손으로 뭔가를 하려 그러면 서툴고 막 뭔가가 또 막 젓가락질 하냐면 다 튕그러져 나가고 글씨도 쓰려면 막 뭐 내가 봐도 못 읽을 정도로 막 삐뚤빼뚤 막 지렁이가 기어가는지 뭐 까마귀 발자국인지 모를 정도로 막 이렇게 돼. 그러면은 우리 익숙해진 게 뭐 아니 네가 언제부터 오른손잡이였다고 그래. 그냥 왼손으로 하던 대로 해.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말 되게 많이 쓰잖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그거에. 넘어가죠. 맞아요. 홀딱 너무 넘어가고 홀딱 넘어가요. 네.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마음에 저기는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지. 해보자. 그러면 그 하려고 익숙해졌던 그 힘과 이 지금 낯섦의 그 힘이 충돌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게 맞아요. 이제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뛰어넘는 게 수행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익숙해진 버릇을 떼어나는 거는 마치 우리가 젓가락질 못하는데 젓가락질 못하고 맨날 포크로 찍다가 젓가락질 하려고 하면 근육도 아프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하고 똑같은 거니까 당연해요. 그래 내가 안 하던 거 하려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노력을 조금 더 마음을 자꾸 알아차리면서 주저앉으려고 그러면 아예 우리 하기로 한 거 끝까지 해보자. 나를 자꾸 이렇게 다독다독 해가면서 그런 것도 필요해요.